악행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화병으로 쓰러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한테는 남편 말고도 오래된 동반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 강아지인데요. 남편도 제가 집 근처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인연을 키워왔고 결국 청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서로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날,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은 걸 질문하셨어요. 질문들은 별다른 거 없이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질문들 위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많이 긴장을 했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터넷 같은 데서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답할 때 당황하거나 난처해하지 않고 막힘없이 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 덕분에 남편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걔는 그래서 언제까지 키울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걔를 언제까지 키우냐니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 번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한테 강아지는 언제까지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대답에 마음씨가 참 곱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제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듯 보이셨어요. 당신도 강아지를 좋아한다. 어릴 적에 마당에다 강아지를 키워보았다 하시면서 강아지가 몇 살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이 되었고 올해로 10살인데 사람 나이로 치면 노년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강아지 이야기로 잠시 대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그래도 사람과 짐승이 사는 곳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결혼하고 나면 강아지는 친정에 두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대답했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동물털이 아기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나 있느냐. 질투심이 강한 강아지가 아기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저에게 강아지가 해로운 짐승이란 사실을 납득이라도 시키려는 듯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강아지도 10살이면 살 만큼 사는 거라고 결혼하면 앞으로 아이도 갖고 해야 되니 계속해서 친정에다가 두고 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는 나이든 가족은 그냥 갖다 버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혹시 그거 지금 자기 들으라고 한 말이냐며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저보고 괘씸하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결혼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시부모님한테는 초면에 신뢰가 많았다고 인사드리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결혼이 뒤집어지는가 했는데 남편이 택시 잡으러 대로변까지 나온 저를 쫓아서 뛰어와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고작 걔 때문에 자기랑 결혼 안 할 생각이냐고 묻길래 강아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 때문에 그런다고 정정해줬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잘 말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빌듯이 사정을 하더군요. 집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부모님도 뭘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파혼을 하느냐. 예비사돈도 잘한 거 없지만 저도 잘한 거 딱히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타일르셨어요.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사윗감으로 굉장히 좋게 보기도 했고 앞으로 제가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한들 그 집은 시댁이 없을 것 같냐고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저도 반성하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강아지도 같이 사는 걸 가지고 아무 말 나오지 않게만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로부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 다시 한번 시댁에서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은 굉장히 안 좋으셨지만 그때 한 말은 다 저희 좋으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고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사과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엔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이신데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예의 바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지 잘 안다고 저도 그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같이 사과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별다른 사건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모은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지 않아서 대출을 포함해 무리해서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게 표가 났어요. 강아지만 없어도 대출이자 같은 거 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고. 왜 고집을 부려서 쓸데없이 지출만 늘리냐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모아둔 돈보다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대출받기로 정한 저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합의하에 남편이 모은 돈으로 집 리모델링과 혼수를 해오기로 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돈은 따로 관리하기로 하고 집에 관련된 돈은 전부 다 앞으로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집은 제 명의로 해놓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제 명의로만 할 수가 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대출은 같이 갚기 싫은데 공동 명의는 해야 되는 거냐 물으니 그때가 돼서야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군요. 10살 먹은 제 강아지는 사람으로 치면 노년에 해당하는 단계였어요. 그렇다 보니 식사나 건강에 신경을 더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각자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제가 다 부담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집에 있는 사료나 강아지 관련된 용품들을 보면 이건 얼마를 줬냐, 저건 얼마를 준 거냐 하시면서 저에게는 아들이 힘들게 번 돈 가지고 걔한테 다 쓴다고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강아지 앞으로 들어가는 돈 또한 전부 다 제가 번 돈으로만 쓰고 있다고도 설명을 따로 드려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써야 할 때는 쓰는 것이 좋고 다만 사치나 낭비는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도 제가 남편보다 더 잘 버니까 강아지에게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에 대한 불만은 따로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제 입으로 당신 아들보다 내가 더 잘 번다 소리를 한 적은 없거든요. 굳이 제가 얼마 번다고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일이고요. 여기까지도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건 자기 자식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남이 허투루 쓴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도저히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 병원에 예약이 있으시다며 일 보고 저희 집에 들리겠다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에 무슨 병원이냐고 다 끝나지 않았냐고 여쭙지만 여는 병원도 있다면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최근에 식욕이 떨어진 강아지 때문에 마침 저는 그날 동물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미 외출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집에 있으니 저는 이미 외출해 있고 남편이 집에 있으니 남편과 다녀오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큰일 하느라 한 주 내내 힘들게 일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병원까지 모시고 다니냐는 말을 하겠냐며 막무가내로 저보고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외출 중인 상황이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정 남편이 피곤할까봐 부탁을 못 하시겠으면 택시라도 타고 다녀오시라 했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해서 남편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데리고 나갔나? 아니면 진짜 택시 타고 가신 건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했겠지 하는 생각에 저도 천천히 볼일 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노견이라 체력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녹초가 된 강아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병원 간다던 시어머니는 진료가 일찍 끝난 건지 거실에 앉아서 들어오고 있는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저것 좀 보라고 세상에 온갖 바쁜 척은 다 하더니 개 끌어안고 들어오고 있다고 혀를 찼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동물병원이라 다녀온 거라고 설명을 드리니 더 어이없어 하면서 역정을 내더군요.
이 시어미보다 그 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냐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너 때문에 예약된 병원도 못 다녀왔는데 고작 시어머니 무시하고 다녀온 게 개병원이냐고 하면서 아주 어른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어 나오는데 머리에 까치집을 하고 있는 꼬라지가 여태까지 집에서 잠만 자고 있던 것 같고 지네 엄마가 집에 와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끼눈을 뜨고 너는 너네 엄마가 병원 다녀오셔야 한다는데 잠이 오냐고 한마디를 하니 시어머니는 또 거기서 제 말을 자르고는 왜 네가 잘못해놓고 자기 아들한테 화풀이를 하느냐고 또 뭐라고 하십니다. 제가 못 모셔다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정아들 깨우기 뭐 했으면 택시라도 타시지 그랬냐고 하니 네가 태워다 주면 공짠데 왜 자기가 택시를 타가지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버리느냐고. 이러나 저러나 제가 태워다 주는 게 아닌 이상은 다 자기 아들 고생시키는 길이라면서 어깃장을 부리고 계셨어요. 아주 돈 벌어서 걔한테 다 써버리고 있다고. 쓰잘데기 없이 걔를 키우니 애도 안 들어서고 걔 병원비 내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들한테 용돈도 안 주는 거라고. 걔한테 쓸 돈 있으면 사람한테나 잘하라고 아주 난리굿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용돈 이야기를 하니 일전에 시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골프 여행을 다녀온다고 어버이날 선물로 200만 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요구하니 남편에게 일단 자기 돈으로 먼저 드리라고 했었어요. 강아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 병원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돈을 주겠다고요.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대답만 하고 돈을 안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여행을 결국 못 가셨고 그걸 가지고 앙심을 여태까지 품고 있다가 이참에 저한테 터트린 거죠. 그런데 굳이 그 말을 걔 병원비 쓸 돈은 있고 자기 골프 여행 보내줄 돈은 없냐고 말하니 저는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말하기가 싫어서 중간에서 걔 병원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중간에서 말을 이상하게 전해버렸으니 오해가 더 커졌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깟 짐승한테 돈이며 정성 다 드린다고 그러면서 시부모 가슴에 못 박고 있는 건 모르고 있냐며 그게 무슨 한심한 짓이냐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행은 나중에 갈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강아지 병원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게 말 못하는 강아지이든 사람이든 당연히 그쪽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쓱 저에게 다가와서는 그러니까 강아지 병원이 뭐가 급하냐고. 엄마가 병원 때문에 먼 길 오신 건데 걔보다는 사람이 먼저 아니겠냐며 병원 취소하고 어머니 병원에 먼저 모셔다 줬으면 이런 일 없는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집에서 자고 있던 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니네 엄마 병원 가시는 게 중요하면 아들 자식인 너가 가야지. 그걸 왜 며느리인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엄마가 나랑 가는 거보다 너랑 가는 게 더 편하시다잖아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나는 편하겠냐고 나도 너가 너네 엄마 데리고 병원 가는 게 더 편하다고 소리를 빡 질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게 어디 남편한테 할 말버릇이냐고 성큼성큼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품에 안겨있던 강아지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강아지인데도 시어머니가 제게 아기를 품은 걸 느꼈는지 저를 지킨다고 이빨을 드러내고 짖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시고 기절초풍을 하더라고요. 바닥에 나자빠져 버둥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잠깐 속이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놈의 개가 사람을 문다고 거품을 물고 있으니 남편도 지 어머니 편을 들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강아지가 늙어서 노망이 난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큰일이 나기 전에 강아지는 자기 어머니 말대로 이제 그만 갖다 버리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늙고 병든 강아지도 자기 가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일을 드러내고 저를 지켜주려 하는데
고작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 얼마가 아쉬워서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결혼 전부터 말해줬던 사실은 기억 못하는지 제 가족을 버리라 마라 하는데 이쯤 되니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강아지가 제 곁에 평생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평생 저를 위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안 봐도 뻔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망이 난 건 우리 강아지가 아니라 너네 엄마겠지 소리 지르고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고 같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해서 중재를 해주기 전까지 서로 언성 높이며 싸웠어요. 결국 둘 다 포기할 것 같지 않으니 남편이 보다 못해 시어머니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얼마 뒤에 시댁에서 머물고 있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던 저에게 그제서야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해 이 사단이 난 거라며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사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건 자기 엄마 골프 여행 가는데 돈을 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실망을 했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 용품들을 보니까 걔한테 돈 쓰는 건 안 아까워하면서 시어머니는 우습게 아는 것 같아 그게 질투가 났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믿고 가정을 꾸린 남자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모자란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결혼 전 처음 만난 그날에도 저한테 강아지는 결혼하면 그만 키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만큼이 자기들 몫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강아지만 아니면 제가 버는 돈마저도 전부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되는 건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에게는 당신과도 당신 가족들과도 앞으로 같은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렇지 무슨 개 때문에 이혼을 하냐고 했는데 반려동물에 관한 이견으로 생긴 다툼 또한 이혼 사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남편이 해온 혼수만큼의 금액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파탄의 사유인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아지와 단 둘이서 살고 있어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노년인 우리 강아지가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지 않을 거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포기한 게 후회되는 날은 없을 거예요. 이미 결혼 전부터 제 강아지는 저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라는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족을 이제 그만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해봤자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신혼집은 전세로 돌리고 저는 다시 친정으로 강아지와 함께 돌아갈 계획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보내게 해줄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남편과 저는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친구도 많이 없고 그래요. 그러다 하루는 회사 일로 마음도 답답하고 외로워서 온라인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고맙더라고요. 그 날을 계기로 몇 번 더 남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저도 남편이란 사람이 궁금하던 차였기에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만나니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6개월 정도 교제를 했고 둘 다 나이가 30대였기에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남편이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면서 저희의 결혼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댁은 앞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편과 부모님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은 근처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공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치상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 경쟁업체도 많이 없어서 동네에서 아름아름 공사를 받아가며 한다고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곳이었어요.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도 건네주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다들 남편을 좋아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은 데 비해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평판 좋은 사람이라는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네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라고 물어보셨고 1년간 저도 남편을 지켜봐 왔으니 당연히 잘 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건지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이후로는 이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넘으면서 바로 독립을 했어요. 이모에게도 이모의 가족이 따로 있었고 아무리 친자식처럼 대해주셔도 제 스스로 눈치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나와 산 세월이 10년인데 그동안 서럽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일단 먼저 같이 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아파트도 있다면서 저에겐 몸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결혼식이야 차차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살림부터 합쳐서 한 식구로서 정부터 들자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제 가족을 갖게 된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 아파트 근처에 사람을 뽑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기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예 관두고 살림만 하는 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돈은 자기가 넉넉히 벌어다 줄 테니 저에겐 살림하고 앞으로 생길 육아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모랑 살면서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얼마나 고생인지 몸소 겪고 배웠기 때문에 그 말만큼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몇 푼이라도 제 힘으로 배워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좀 의아해했고 불만스러운 것 같았지만 이것만큼은 저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그런 기분을 모르는 척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고 정말 당장 신혼부부가 살림을 시작하기에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에게 언제부터 이 아파트를 준비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저를 처음 만났을 그때, 그러니까 저와 채팅에서 처음 대화한 그날에 벌써 저랑 결혼하게 될 걸 알았다면서 능구렁이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가전이고 가구고 뭐 하나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만 들어오면 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결혼식 준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의 일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나간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핸드폰도 두고 나간 상태였고요. 워낙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오던 시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남편이 자주 가는 몇 군데 술집도 알고 있었기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던 술집을 연거푸 4곳을 돌아보고 여기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정으로 들린 곳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봤었던 중학교 동창이라는 친구와 술이 떡이 되게 마셨더라고요.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냐고 그러니까 그 동창이라는 친구가 혀는 반쯤 풀려서는 제 남편이 이제 키워줄 여자도 생겼고 이제 다 됐다며 잘된 일이라고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키워줄 여자라는 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저게 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헛소리라며 손을 내젓고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말해보라니까 남편 동창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애라고 잘 키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택시를 불러 남편 친구를 보내고 어찌저찌 하여 저도 남편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떡실신을 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깨 꿀물을 찾는 남편에게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키워줄 사람이라든가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애라던가 그러더라면서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청나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에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친구가 술 먹고 자기를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뭐를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상상해서 확대 해석하냐고 화를 내면서요.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던 모습이 어색해서 더 의심이 갔지만 저도 그때는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아니라는데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으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해명이 그럴싸하게 들렸던 것도 한몫했어요. 남자는 결혼하면 애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결혼하는 저에게 키워달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 그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결혼식 당일이 되어버렸고 저도 어느새 그날 일은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저희 이모가 오셔서 혼주석을 빛내주셨고 하객이 많지 않을 며느리를 배려해 주신다면서 결혼식도 소규모로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만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저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하고 고맙게만 느껴졌네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에 짐을 풀게 되니 그제서야 제가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이 된 집이었는데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드디어 평범하고 안정적인 제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이 마치 제가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예요. 시부모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며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종종 식사를 같이 하자며 부르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저녁 식사를 하는가 보다 하고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오래 자기 곁에 있어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냐며 당연하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곧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왔다고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 저는 순간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시댁에는 저희 말고도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였는데 아이는 그 여자가 데려온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곧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엄마니까 한 번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실 저 여자는 저를 만나기 전 만나던 전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타 여러 서류를 뗐을 때도 그런 건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동거를 했던 사이,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올린 적은 없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걸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졌고 다른 사람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났고 그 여자도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거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처음부터 못 받아준다고 해서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발 낳아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뒷일은 책임지겠다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저더러 키워달라더군요. 그 여자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 한다며 눈물 콧물을 제 앞에서 흠뻑 흘리고 가끔 소식 좀 전해달라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 하나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서로에게 미안해했지만 저에겐 다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남의 애를 떠안게 생겼으니 황당해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그래서 저더러 이 아이를 키우라는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어차피 아이는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테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친부모라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당신은 친아빠가 맞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는 뭐가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남편 곁에 있던 시어머니도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았냐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낀 건 다 제 마음씨 하나만 보고 그런 거라면서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나 뻔뻔하고 황당한 소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하던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불쌍하지만 세 사람이 알아서 키우던 말던 하라고 저는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음 마당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못한다고 나오면 저한텐 뭐가 좋을 것 같냐고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이혼해봤자 이혼녀밖에 더 되냐면서 저더러 속상한 건 알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된 거 마음 크게 먹고 좋은 엄마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너도 나중 가면 네 배 아파서 애 낳을 거 아니냐며 연습한다 생각해보라고요. 나중 가서 아들 못 낳아서 우리한테 미움 사지나 말고 시작부터 대를 이어줄 아들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설득하더라고요. 남편의 해명도 시어머니의 억지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발언은 정말 웃음도 안 나올 정도였고 제가 아주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밟아도 아주 커다란 똥을 밟았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차라리 이혼녀가 될지언정 남의 애는 못 키워준다고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혼녀 되면 저만 되냐고 남편도 이혼남 되는 건 똑같다고 한마디 했고요. 거기에 애까지 딸렸으니 볼만하겠다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일단 제 집만 대충 추려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도 비록 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압니다. 그건 키우는 사람도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당장은 갈 곳이 없어서 이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겐 진짜 친정은 아니었지만 이모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자초지종을 듣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저를 위해 화내주셨어요. 이모의 인맥을 통해 이런저런 사람을 소개받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남편과 시댁이 의도적으로 사실혼과 자녀가 있음을 숨겼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정말 사람 잘못 봤다고 비로소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장장 1년간 꿈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모 집에서도 나와서 아예 저랑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동네까지 내려와서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식도 끊고 쉬엄쉬엄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씩 연락이 오고는 했지만 제가 대답하거나 답장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그런 안부의 뜻이 담긴 심심한 연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자신의 근황이라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우게 되었는데 가끔씩 아이의 소식이라도 알려달라던 생모인 그 여자는 아이를 그때 시댁에게 맡긴 바로 그날부터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통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날에는 모두의 앞에서 아이에게 엄청 애착이 있는 듯 연기하더니 애초에 시부모님에게서 받을 위자료와 경제적 지원만을 노리고 그렇게 애만 낳아주고 돈만 잔뜩 챙겨서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친모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도 올릴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해오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이제 자기 부모가 애를 키우게 되었으니 저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적어도 자기 호적에는 올려주고 싶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학교도 보내고 할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속였을지언정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지 않느냐고. 애는 앞으로 부모님이 키울 테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저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쓰더군요. 열차 다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네 부모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애를 떠넘길지 누가 아는 이야기냐고. 그때야 제가 멍청하게 속아 넘어갔지만 절대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어요. 끝까지 저에게 울며불며 자기를 위해서라도 돌아와 줄 수 없냐고 빌던 남편을 매몰차게 끊어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든 너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어떻게 나처럼 눈이 멀어서 너 같은 놈과 결혼하는 사람도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대답을 한 그때부터 더 이상 전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자기 앞으로 혼사길이 막힐까봐 겁을 먹은 것 같네요. 전 남편 말대로 아이한테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자라오면서 부모 없이 자라는 서러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싸구려 동정심에 지금도 손해본 제 인생을 굳이 더 갈아 넣어가며 희생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줬다면 아마 결과는 똑같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남 걱정해줄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닌 것 같으니 애는 불쌍하지만 알아서 잘 하라고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저부터 잘 살고 봐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예정대로라면 5월에 신부가 되었겠지만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파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독한 마마보이였거든요. 저는 현재 모 대학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2번의 연애를 했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할 뻔한 남자가 제 인생의 3번째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취미가 영화 보기인데 자기 주변에도 영화관이 있다면서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영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노는 취향이 저랑 정말 비슷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작은 갈등 없이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이런 남자와 산다면 싸울 일도 없을 거고 뭘 해도 즐겁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느꼈던 건지 사귄 지 6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최소한 2년은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러다 괜히 좋은 사람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 말이 옳았습니다.
6개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당시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지방 사람인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자취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자기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랑 자주 통화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친하구나 라고 살짝 놀리듯 물어봤더니 그냥 뭐 적당히? 라며 둘러대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머니를 엄청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으신 분이라고요. 제가 세상 어머니들은 다 그렇지 않나? 라고 말하니 남자친구는 약간 정색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뭐 말 실수한 건가 싶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미국에 계셨던 동안엔 저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제가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실 제가 미국으로 인사를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됐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둘의 사이도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떨어져 지낸 몇 년 동안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못해줘 항상 미안했다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다 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와 제가 데이트를 할 때면 여지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영화를 보다가 밖에 나가서라도 그 전화를 꼭꼭 챙겨받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한 번은 물어보니 뭐 집에 올 때 뭐 좀 사와라 그런 부탁을 하실 때도 있고 당신이 지금 심심하고 지루한데 어디서 누구랑 뭘 하냐 그러면 집엔 언제 올 거냐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런 건 그냥 문자로 하시면 안 되냐 하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을 하실 수 있다며 전화를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도 피곤하겠다 싶었고 동시에 남자친구가 엄청 착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남자친구를 따라 데이트하는데 나오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집에 혼자서 너무 우울해하시는 것 같다며 오늘은 좀 놀아드리자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부탁까지 해오는데 제가 어떻게 싫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설마 앞으로 매번 그럴 일은 없겠지 싶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거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이중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시면 저에게 보여주시던 인자하시고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절 없는 사람 취급하시거나 무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러신가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3-4번 반복되고 나서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자친구의 생일이라서 제가 셔츠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돈을 주고 백화점에서 구매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고맙다며 잘 입겠다고 좋아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에게 뭔가를 내밀더라고요. 처음엔 제 선물인 줄 알고 이게 뭐야? 라며 받아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이거 자기가 사준 거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 그래? 라며 상자를 열어보니 셔츠가 정말 누더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며칠 입고 드라이 해달라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다다음 날 찾으니 옷이 이렇게 되었다며 어머니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옷이 어떻게 이러냐고 그러니까 어머님 말이 옷이 싸구려라 그렇다고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고 내가 자주 다니는 동네 세탁소에 가서 어떻게 고칠 수 있겠나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다니던 세탁소에 들고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대번에 이건 누가 일부러 잡아당기고 찢은 거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설마 싶으면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일단은 이건 못 고친다더라 전하니 저에게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며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상이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다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거지?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파오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국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지 남자친구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제 나이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주변 사람들 몇몇은 제가 곧 결혼할 걸로 알고 있는데 파혼했다 소리를 할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헤어지는 것까진 생각을 못했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만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과의 대화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전혀 없으셨고 그저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난 자식인지만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는 듣다 지치셔서 정말 아드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라고 애둘러 그만하시라 표현을 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눈치를 채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신 건지 끝까지 아들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못 볼 꼴은 식사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 옆에 앉아서 남자친구한테 계속 맛있어? 너 이거 먹을 줄 알아? 그러더니 급기야 남자친구 입술에 뭐가 묻으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입술에 뭐 묻었다. 엄마가 닦아줄게. 이러면서 무슨 다 큰 어른을 애기들 챙기듯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보는 눈이 많으니 멋쩍었는지 그만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두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 모습이 황당하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아드님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라며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요 몇 년간 딸한테 가 있느라 아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못 줘서 지금부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친구 나이가 30 중반인데 상황과 장소를 가려가며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불편한 자리를 마치고 저희 부모님이 먼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근처 어디 카페라도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까 또 그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럼 엄마는 혼자 가야 되는 거냐며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그럼 어머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다른 데 앉아있으라고 할게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럼 우리 어머니 혼자 가서야 되는데 라며 또 제 눈치를 보길래 남자친구 어머니도 저희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느끼셨는지 그럼 셋이서 간단히 차 한 잔만 하자. 그리고 나는 먼저 갈 테니 둘이 할 이야기 있으면 마저 하고 와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셋이 카페에 갔어요. 도착한 카페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희는 야경도 볼 겸 3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먼저 잡는 탓에 남자친구가 다시 1층까지 가서 주문을 해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주문하고 오겠다며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가 무섭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더러 싸가지 없는 거사라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하자 다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호박씨 까고 있네.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거니?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 셔츠 저한테 도로 안 갖다 줬냐고 물으시더군요.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옷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래, 너는 그걸 보고도 아직도 내 아들 옆에 들러붙어 있니? 그때는 옷 하나로 끝났지만 다음엔 그게 네 상판대기가 될 거야 그러시더군요. 저는 생전 그런 언어폭력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당해본 적도 없었기에 온몸이 벌벌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방금 한 말은 아들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남자친구 있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지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지만 일단 나는 가야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다 대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없는 소리 지어내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선 남자친구한테선 몇 번 전화가 오다 말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너 같은 자식이랑은 끝이다 생각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지라는 걱정도 들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보시고는 사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막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그 정신나간 여편네에 혼쭐을 내주겠다며 집을 나서려 하셨고 어머니 역시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냐며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한 이틀간 남자친구에게선 연락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이젠 정말 끝이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늦은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너무 아프다면서 한 번만 와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내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정 때문인지 아프다고 하니 또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일단 죽이라도 사다 주자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심한 짓이었어요. 남자친구 자취방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여자 신발이 눈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깜짝 놀랐겠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신으시던 신발이었거든요. 죽을 사들고 온 제 손을 제가 때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남자친구가 왔어? 라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 자취방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 보더니 그렇게 가길래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이 어지간히 좋은가 봐 라며 비아냥거리시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니도 좀 그만하시라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시라고 하더군요. 이미 마음으론 이별을 결심해 놓고선 그래도 또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제 편을 들고 있으니 저는 또 속도 없이 그런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남자친구 보란 듯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지만 남자친구도 놀랐는지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러냐면서 알겠다고 자기가 말실수했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서 있나 싶어서 그냥 나 갈게 이러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전화로 나는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냥 결혼은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가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도를 지나칠 때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별할 이유가 되냐면서 저에게 마음을 크게 먹고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곧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나는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모욕당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2주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하니까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면서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당장 저랑 결혼 못하면 자긴 죽는다고 그러더니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처박혀서 안 나온다면서 빨리 자기 아들을 만나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우린 헤어진 사이고 저는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자 그 두어 달 동안 저를 그렇게 갈구고 막말을 해대던 여자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자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녁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절 보더니 자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 거냐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뻣뻣하게 굴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모성애가 대단하긴 한가 보네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덩치 큰 남자 둘이 나타나 저에게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항하자 시어머니가 그냥 얌전히 차만 타고 같이 가면 된다고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싫다고 못 간다고 완강히 버티다 카페 내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당장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죽을 힘을 다해 카페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큰 대로변으로 나오니 택시 한 대가 보여서 얼른 잡아 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남자친구가 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기다렸다면서 어머니가 기다리면 된다더니 정말 이번에도 어머니 말대로 됐다면서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진짜 문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한다며 저에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로지 빨리 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오늘 전화한 건 우린 헤어진 사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방금 당신 어머니가 나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나를 납치해서 당신한테 데려다 주려고 한 건지 어디 먼 곳에 버리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내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을 한다 싶으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말없이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처음엔 파혼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동료 중 몇몇은 이미 눈치챈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 후 저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동료에게서 남자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이야기하다 우연히 나왔네요. 저와 헤어진 뒤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사이가 급속도로 냉랭해졌다나 봐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한국 생활을 접고 같이 당신과 미국에 가길 바래서 저를 어떻게든 떼놓을 생각만 하다 그렇게 된 거라며 남자친구에게 용서해달라고 몇 번을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시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며 완전히 숨다시피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사람도 도통 어디로 간 건지 연락도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들으니 인간 대 인간으로 걱정은 되지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요.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조금의 마음도 쓰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그 관심과 에너지를 제 자신한테 돌려서 더 좋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납치하려던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혼자 있을 때 제 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하면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정말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안 갈 경우를 대비해 남자친구에게 데려다 놓을 계획이었던 걸까요? 이제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구질구질하지 않게 단칼에 잘라내버린 게 참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하나 배워보려고 해요.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는 않아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